올해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는 정말 역대급 매치업이었는데요. 양키스, 보스턴, 세인트루이스, 다저스 네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 숫자를 더하면 전체의 46%에 해당되는 53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번으로 아메리칸 리그 최다 우승팀인 양키스가 어제 한 경기만에 탈락한 데 이어 오늘은 11번으로 내셔널리그 최다 우승팀인 세인트루이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포스트 시즌 대진을 보면 아메리칸 리그는 템파베이와 보스턴, 화이삭스와 휴스턴이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고 내셔널리그는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 애틀란타와 미러키가 격돌하게 됐는데요. 특히 역대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예측 사이트인 538은 8팀의 월드시리즈 우승 확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저스가 35%로 1위, 템파베이가 17%로 2위, 휴스턴과 샌프란시스코가 11%로 그 다음이고 애틀란타 8%, 화이삭스 7%, 미러키 6%, 보스턴 5% 순입니다. 팬그래프닷컴의 월드시리즈 우승 예상은 역시 다저스가 24.5%로 독보적인 1위고 보스턴이 15.1%, 휴스턴 14.6%, 화이삭스 14.1%, 미러키 10.0%, 애틀란타 8.6%, 샌프란시스코 6.9%, 템파베이 6.1%로 팬그래프는 샌프란시스코와 템파베이의 우승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양키스와 보스턴의 첫 단판 승부만큼이나 오늘 대결이 흥미진진했던 건 다저스가 홈 15연승과 슈어저 경기 11연승, 세인트루이스가 원정 11연승과 웨인라이트 경기 8연승으로 시즌을 끝내며 둘 다 시즌 마무리가 대단히 좋았기 때문인데요. 6번의 포스트 시즌 맞대결이 11번인 양키스와 다저스, 7번인 양키스와 자이언츠 다음으로 많으며 같은 리그 팀끼리의 대결로는 공동 1위에 해당됐던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는 그동안 세인트루이스가 5번 만나 4번을 승리해 다저스 킬러를 자처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2013년 NLCS와 2014년 디비전 시리즈는 다저스와 커쇼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총 전적에서 14승 9패로 앞선 세인트루이스는 그러나 홈에서 10승 1패인 반면 다저 스타디움 대결에서는 4승 8패였는데요. 다저스는 오늘 홈 경기에서 승리함으로써 포스트 시즌 홈 세인트루이스 성적을 9승 4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도 홈팀이 9승 9패를 기록하게 됐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판 승부를 맡은 주심은 1952년생으로 올 시즌 후 은퇴를 하는 조 웨스트 심판이었는데요. 평소 존의 적중률이 떨어지기로 악명이 높은 웨스트 심판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완벽에 가까운 존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다저 스타디움을 찾은 반가운 손님은 워싱턴 후안 소토와 케빈 롱 타격 코치였는데요. 2019년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커쇼를 상대로 앤서니 랜돈과 함께 백투백 홈런을 날려 다저스의 탈락을 불러왔던 소토의 모습이 잡히자 야유를 보냈던 다저 스타디움 팬들은 소토가 등을 돌려 트레이 터너의 유니폼을 입고 온 것을 확인하자 야유가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다저스 이적 후 첫 9경기에서 7승 0.79였지만 쿠어스필드 등판을 시작으로 마지막 2경기에서 10과 3분의 1이닝 10실점에 그쳤던 슈어저는 오늘도 날카롭지 못했는데요. 1회 한 점을 내주고 매이닝 흔들렸던 슈어저가 5회 무사 1, 2루에서 오니를 삼진으로 잡아내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등장합니다. 로버츠는 슈어저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대신 손부터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데요. 1사 1, 2루에서 올라온 조 켈리가 아레나도와 칼슨을 처리하면서 로버츠 감독의 선택은 적중을 합니다. 초반 출발이 슈어저보다 좋았던 웨인라이트는 3회 1-3 안루에서 트레이 터너를 상대하는데요. 커브 3개가 모두 볼이 되며 풀카운트에 몰린 웨인라이트는 마지막 공으로 커브를 던졌고 커브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터너는 스트라이크가 아닌 볼에 방망이를 내 병살타를 치고 맙니다. 그러나 트레이 터너가 당한 모습을 대기 타석에서 보고 있었던 저스틴 터너는 다음 이닝 선두타자로 나서 웨인라이트의 커브를 받아쳐 솔로 홈런을 날렸고 경기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터너가 날린 13개의 포스트 시즌 홈런은 11개인 코리 시거와 듀크 스나이더, 10개인 스티브 가비를 제치고 다저스 역대 1위에 해당됩니다.
지난해부터 포스트 시즌에서 날카로운 감각을 자랑하는 로버츠 감독은 가을폴, 떨어질 락으로 유명한 폴락이 오늘도 3타수 무안타에 그치자 폴락의 자리에 투수를 쓰고 좌익수를 크리스 테일러로 바꾸는데요. 테일러는 8회 안타가 될 수 있었던 타구를 잡아내는 호수비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더 큰 사고를 치게 되죠. 켈리, 그라테롤, 트라이넨, 크네이블, 젠슨 5명이 4와 3분의 2 이닝을 6K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세인트루이스도 웨인라이트의 5와 3분의 1 이닝 5K 1실점5투에 이어 루이스 가르시아와 지오반니 가에고스가 2와 3분의 2 이닝 무실점을 보태면서 경기는 1대1 상황에서 9회 말을 맞이하는데요. 8회를 공 12개로 정리한 가에고스에게 9회도 맡기려고 했던 마이크 실트 감독은 대타로 개빈 럭스가 등장하자 좌완 맥파랜드로 교체를 했고 다저스는 좌완킬러 푸올스를 대타로 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실트 감독은 가이고스의 손톱에 문제가 생겨서 한 교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파랜드가 푸올스와 대타 수자를 잡아내면서 경기는 연장으로 돌입할 것 같았는데요. 다저스는 연장 10회 초에 내보내기 위해 우리아스가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이변은 다저스의 8번 타자 코디 벨린저였는데요. 수비만 잘해줘도 만족이라 생각했던 벨린저는 2사 후 등장해 맥파랜드를 상대로 안타를 때려내고 2루 도루까지 성공시켜 2사 2루에 득점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훈련병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벨린저는 2타수 1안타 2볼넷 3출루와 함께 올 시즌 도루 저지율이 41%인 몰리나를 상대로 2개의 도루를 성공시켰습니다. 실트 감독은 우타자 크리스 테일러 앞에 우한 알렉스 레이에스를 등판시키는데요. 늘 위태로우면서도 세이브는 실패하지 않아 데뷔 후 24연속 세이브 성공이라는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첫 번째 블론 이후 극심한 부진에 빠짐으로써 마무리 자리에서 내려온 레이에스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9회 등판에서 8월 30일 피츠버그 츠츠고 요시토모, 9월 6일 미러키 다니엘 보겔백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은 투수였는데요. 레이에스는 투볼 원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한가운데 슬라이더를 던졌다가 크리스 테일러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맙니다. 다저스로서는 시즌 막판 마음고생을 시켰던 벨린저와 테일러가 승리를 선물한 건데요. 테일러는 마지막 17경기 성적이 타율 1할 3푼 1리 무홈런 2타점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다저스 선수의 끝내기 홈런은 1988년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에커슬리를 상대로 대타 끝내기를 친 커크 깁슨, 2017년 NLCS 2차전에서 1대1로 맞선 9회 말 레키를 상대로 끝내기 3런을 친 저스틴 터너, 2018년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이볼디를 상대로 14회 말 끝내기를 날린 먼시에 이어 네 번째인데요. 승자 독식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선수는 1960년 월드시리즈 7차전의 빌 마제로스키, 1976년 ALCS 5차전의 크리스 챔블리스, 2003년 ALCS 7차전의 에런 분, 2016년 와일드카드 경기에 에드윈 엔카나시온, 그리고 크리스 테일러가 역대 5번째로 테일러는 교체 선수로는 에런 분에 이어 2번째,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는 2016년 잭 브리튼을 아낀 슈얼터 감독 덕분에 우발도 히메네스를 상대로 끝내기를 날린 토론토 엔카나시온에 이어 2번째로 끝내기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1번 타자 토미 에드먼이 5타수 3안타 2도루로 대활약을 한 세인트루이스는 슈어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친 끝에 득점권 11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끝냈는데요. 특히 내셔널리그 9월의 선수인 타일러 오닐이 득점권 3타수 무안타 포함 4타수 무안타 3삼진에 그친 것이 뼈아팠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탈락함으로써 김광현과 세인트루이스의 2년 계약도 오늘로 끝나게 됐는데요. 시즌 막판 불펜으로 강등되고 경기 출전도 적었던 김광현은 시즌 중반까지는 세인트루이스에 남고 싶다고 했지만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년 1,75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은 웨인라이트가 한 해를 더 뛰기로 했고 플레어티, 허드슨, 마이콜라스가 정상적으로 던질 수 있는 내년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저스는 이로써 샌프란시스코와 디비전 시리즈를 하게 됐는데요. 샌프란시스코 107승, 다저스 106승으로 도합 213승은 포스트 시즌 맞대결 역사상 최다승에 해당됩니다.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끝내기 승리를 거둠으로써 지구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된 게 아쉽지 않게 된 다저스는 그동안 부진했던 선수들의 활약으로 승리하면서 여러모로 얻은 게 많은 경기가 됐는데요. 저는 마치 전성기 때로 돌아간 것 같았던 젠슨이 지금의 구위를 계속 보여줄 수 있다면 다저스의 가을 야구 전망은 대단히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로건 앱이 1차전 선발로 나서는 샌프란시스코는 케빈 가즈먼이 2차전에 등판할 것으로 보이며 다저스는 우리아스의 1차전 등판이 유력합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로버츠 감독은 커쇼와 먼시 모두 인대 손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커쇼는 포스트 시즌 등판이 불가능하고 먼시 역시 디비전 시리즈는 뛸 수 없습니다. 이에 다저스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커쇼 없는 포스트 시즌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화이삭스와 휴스턴의 1차전에서는 랜스 린과 랜스 맥컬러스가 격돌하고 보스턴과 템파베이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와 쉐인 맥클라나한의 좌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베이스볼 큐브 오늘의 MLB였습니다.